네, 이번 황금 연휴 동안에 840만 명이 극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아직 집계되지 않은 날들이 있으니까요. 다 합치면 1,000만 가깝거나 1,000만이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영화들이 제일 성적이 좋았을까요? 하재근 문화평론가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쉬셨습니까? 예, 잘 쉬었습니다. 예, 극장도 좀 가시고요. 예, 요번에 이제 극장 연휴 때 예. 극장 가신 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예, 저도 그 대열에 합류해서 갔다 왔습니다. 예, 1,000만 명이니까 대략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만약에 1,000만 명이라고 하면은 한 5명 중에 1명은 극장 한번 가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한 사람당 한 번씩 갔다면. 네. 근데 이제 한 분이 여러 번 가셨을 수도 있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어느 영화가 제일 성적이 좋았습니까? 일단 그 전체로 따지면 이병헌 씨가 나온 남한산성. 이게 전체로서는 이제 추석 극장가의 승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한 300만 가까이 이번에 동원했고 네네. 그런데 어제 일일 박스오피스로 따졌을 때 예. 어제 범죄 도시가 계속 남한산성에 밀려 있다가 어제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막판에 범죄 도시의 뒷심이 강하게 발휘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 외 외화 킹스맨이라든가 예. 우리나라 I Can Speak 이런 영화들도 골고루 흥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루 순위에서 역전시켰군요. 그렇습니다. 범죄의 도시요? 범죄의 도시? 예, 범죄. 어떤 영화입니까? 이게 과거의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 네. 그 서울에 있는 조선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사시는 어떤 지역에서 네. 과거의 왕건이파 사건, 흑사파 사건 이런 식의 어떤 그 폭력배 사건이 있었는데 예. 그걸 모티브로 해서 중국에서 넘어온 엄청 강력한 폭력배가 있는데 그걸 제중 동포 여러분들하고 우리나라 경찰이 힘을 합쳐서 그 폭력배를 일망타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예,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어떤 점이 이렇게 그 관객들을 많이 끌어모은 요인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객들이 처음엔 남한산성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예. 남한산성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지는 내용이잖아요. 네.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예. 좀 답답하죠. 네. 근데 이 범죄도시 같은 경우는 나쁜 무리를 일망타진하는 후련한 내용이니까 예. 아무래도 이쪽에 이제 관객들이 좀 더 이제 통쾌한 마음을 갖는 거고 원래 과거에 우리나라 20년 정도 추석에 남자라 군림했던 사람이 성룡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석하면 뭔가 액션 활극 이런 걸 관객들이 기대하는 건데 범죄도시가 바로 관객들의 기대치에 맞는 활극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관객들이 좀 이렇게 심심풀이 뭐 평소에 억눌린 마음을 풀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보러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저 마동석 씨가 지금 주연인 것 같고요. 네. 감독은 누구인가요? 감독은 지금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 영화는 마동석을 위한 마동석에 의한 영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마동석 씨의 캐릭터가 요즘에 이제 네티즌들 표현으로 멱살 잡고 끌고 간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동석 씨가 굉장히 엄청난 존재감을 발휘해서 네. 영화를 딱 쥐고 끌어가는 것처럼 힘이 발휘된다고 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마동석 씨의 액션을 보고 사람들이 지금 참교육 액션이다. 뭐 참교육 주먹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나쁜 무리들을 징치하는 정의의 주먹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데 네. 그 마동석 씨가 거의 슈퍼히어로처럼 느껴질 정도로 지금 나쁜 무리들을 강력한 힘으로 징치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이 관객들이 보면서 현실에서 좀 이렇게 강력 범죄자들을 시원시원하게 소탕해주지 못하는 우리 공권력에 대한 좀 이제 불신감, 불만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 마동석 씨의 호쾌한 액션을 통해서 그게 대리만족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사입니까 저분이? 네, 마동석 씨가 이제 형사로 나오고 있고 예. 이 영화의 기획으로도 참여를 했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형사 액션물이 한번 해보고 싶었다라고 해서 이번에 마동석 씨가 겉으로 보면 약간 우락부락하면서도 은근히 좀 정의의 사나이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있고 네. 그동안의 영화에서도 악의 무리들을 호쾌하게 물리치는 정의의 역할을 많이 했는데 예. 이번에 그렇게 형성된 마동석 씨의 캐릭터가 이 영화에서 빛을 발하면서 사실 이 영화가 엄청난 한류 스타가 나오고 그런 건 아닌데 마동석 씨의 캐릭터가 또 이 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민들의 정서하고 결합이 되면서 네. 또 요즘에 국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 이게 굉장히 강했죠. 근데 영화에서 이제 마동석 씨가 엄청난 근육질의 몸으로 호쾌하게 무찔러 주니까 관객들이 거기에 좀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형사 역할은 그동안 많이 안 하셨던
나왔던 모양이군요. 마동석 씨가 형사로 나올 때도 있었지만 일반인으로 나와서 예를 들어서 부산행 이런 영화에서도 예. 일반인으로 나왔는데 역시 또 참교육 주먹으로 좀비들을 물리치고 예. 또 과거에 또 이웃사람이란 영화에서도 네. 형사가 아닌데도 자기 이웃에 있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를 또 참교육 주먹으로 물리치고 예.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 형사 역할을 하니까 정말 저격을 맡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관객들이 굉장히 호응을 하고 있고 아마 이 추세로 가면 우리나라 영화가 시리즈 영화가 조금 드문데 마동석 씨의 형사 캐릭터 영화가 시리즈로도 아마 나올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감독은 강윤성 감독입니다. 네. 범주의 도시. 이 개봉은 그러니까 남한산성과 비슷한 시기에 한 겁니까? 아니면 좀 늦게 한 겁니까?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아. 많은 사람들이 남한산성이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남한산성에만 집중을 하였으나 그래서 이제 남한산성이 굉장히 잘 나갔지만 어제 이제 그 전까지 눌려있던 범죄도시가 의외의 다크호스로 남한산성을 누르고 이제 1위로 올라선 겁니다. 예. 윤계상 씨도 나온다면서요? 네. 윤계상 씨가 G.O.D 때 엄청난 스타였고 그러니까 배우로 데뷔해서도 승승장구할 것 같았었는데 네. 의외로 이게 영화 배우로서 작품운이 조금 따라주지 않아서 그동안 아쉬움이 있다가 예. 요번에 이제 이렇게 성공을 하면서 네. 윤계상 씨가 100만 돌파할 때 눈물이 난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스스로 이제 글을 올릴 정도로 굉장히 지금 감격해하고 있고 옛날에는 그 주연급 배우들이 악역을 맡는 걸 꺼렸지만 옛날에 이제 악역 맡은 사람들이 막 때리고 욕하고 이러면서 CF도 못 찍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악역이 굉장히 어떤 자신의 연기력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배우들도 생각을 하고 그 일반 관객들도 작품을 보는 눈이 굉장히 올라가서 네. 이제는 작품 속에서 악역을 한다고 실제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예. 이제는 아이돌 스타들도 흔쾌히 악역으로 연기 변신을 하게 됐고 윤계상 씨가 요번에 굉장히 나쁜 그 조폭 두목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게 관객들한테 호평을 받으면서 네. 이 작품의 흥행에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계상 씨의 악역 기대되는 장면입니다. 네. 자, 어쨌건 막판에 이제 뒤집기를 했습니다만 추세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전체 성적은 남한산성 1등이고 그렇죠. 남한산성은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를 좀 다시 해주시죠. 네. 그 남한산성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를 했지만 강력한 오락 영화는 아닙니다. 원래 많은 분들을 호쾌한 액션, 활극 이런 걸 전쟁 영화 이게 지금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전쟁 영화니까 네. 액션 활극을 기대했지만 액션 활극도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주로 구강 액션, 입으로 하는 말싸움 이게 많이 나오는데 병자호란 당시에 인조를 필두로 해서 조선 조정이 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거죠. 그 안에서 농성하면서 주화파 최명길 척화파 김상원 이 두 사람이 인조 앞에서 싸워야 된다, 화친해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계속 말싸움을 벌이는 내용을 주로 담았는데 네. 그동안 우리가 이 퓨전 사극의 뭔가 좀 현대적인 느낌을 많이 봐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등장한 아주 묵직한 정통 사극의 느낌이 있고 이게 오락성이 그리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역사적 어떤 배경하고 현재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이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서 네. 굉장히 젊은 관객들의 호응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 이병헌 씨가 지금 말씀하신 그 주화파죠, 주화파. 네, 최명길이고 주화파. 예. 김윤석 씨가 척화파인 척화파 김상원이고 예. 인조가 인조는 이제 왕이고요. 예. 중간에서 고민을 하는 왕이고. 예, 인조가 박해일 씨. 박해일 씨고. 고수 씨도 나왔고요. 고서 씨는 어느 이제 민초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 소설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본 네.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답답한 순간 중에 한 장면이라서 예. 원래 오락 영화는 이렇게 답답하고 슬프고 분노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은 잘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과감하게 감독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이제 정면으로 병자호란을 이제 다룬 것이고 당시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니까 광해군 때 청나라하고 화친을 하려고 하니까 광해군이 서인을 비롯한 사대부가 광해군을 끌어내린 거죠.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청나라를 배척하다가 정묘호란 때 한번 쳐들어왔습니다. 청나라가. 조선은 상대가 안 됐고 이미 서로의 힘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척화파 서인 정권이 청나라를 배척하다가 병자호란 때 또 쳐들어온 거죠. 근데 너무나 빨리 쳐들어온 결과 강화도로 도망치려고 했지만 강화도를 아예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주화파였던 최명길이 목숨을 걸고 저 무학지 고개로 나가가지고 진격해오는 청나라를 막은 겁니다. 혼자 가서.
그래서 거기서 또 구강 액션으로 입씨름을 해가지고 적의 진격을 시간을 벌고 그 틈에 인조를 비롯해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안에서도 우리는 전혀 힘이 없는데도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 이거를 주장하는, 그래서 화친해야 된다는 최명길은 종청 세력으로 몰려가지고 청나라를 추종하는 세력으로 몰려가지고 역조축을 받고 이런 내용들이 영화 속에 담겼습니다. 네, 하재근 평론가 보시기에는 이 쟁쟁한 배우들 중에 누가 연기 제일 돋보이던가요? 개인적인 견해를 여쭤보면. 연기는 누가 제일 돋보인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저기 김윤석, 저 이병헌, 박해일 세 분이 거의 쓰리톱으로 거의 고수까지 더해서 모든 영화 배우들이 앙상블을 이뤄가지고 영화는 굉장히 명작으로 잘 나왔고, 근데 이제 배역상 국민들이 또 느끼기에 아무래도 인조나 척합하는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인기가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주화파 쪽에 최명길 쪽에 아무래도 관객의 시선을 쏠릴 수밖에, 무게중심이 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명길이 그때 청나라하고 화해하자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조선 후기 내내 역적 매국노로 몰렸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최명길의 위상이 재평가되면서, 그리고 신기한 게 역대 추석 시즌 그 흥행이 제일 잘 된 영화가 광해입니다. 근데 광해에서 주화파 역할을 맡았던 광해군의 역할이 이병헌 씨가 했죠. 근데 이번에 남한산성에서 또 주화파 최명길 역할을 이병헌 씨가 해서 이병헌 씨가 명청 교체기에 두 번에 걸쳐서 추석 시즌에 주화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나와가지고 관객들한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정치인들도 많이 본 모양이던데요? 아무래도 이게 정치적인 시사점이 있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또 정치인들이 이 저마다 자신의 입장을 기준으로 논평을 해가지고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힘이 약하고 군주가 무능하면 그 피해는 백성의 몫이다. 이 영화를 보고 아무래도 군주의 탓을 하는 듯한. 근데 당시의 현실은 인조는 서인이 이렇게 떠받들어서 옹립한 왕이었고 실제로 전국을 주도한 건 서인 사대부들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을 해야 되니까 여전히 이 영화를 보고도 군주한테 좀 초점을 맞추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염없는 눈물과 함께 분노가 일어난다. 외교적 노력으로 전쟁을 예방해야 된다. 이것은 이 영화를 본 거의 상식적인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감상평이고, 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척합파 주화파 싸움처럼 보이지만 근본 원인은 정보의 부재다라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또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정상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정보의 부재를 또 강조한 것 같은데, 근데 당시에 조선이 정보가 형편없이 없었던 건 맞죠. 그러니까는 조선은 강화도를 믿은 거죠. 강화도로 피신하면 청나라가 어떻게 수군이 없는데 쳐들어오겠느냐, 강화도를 믿었는데 사실 병자호란 직전에 청나라는 수군을 확보했습니다. 그 정보조차도 조선은 이제 얻지 못했던 건데, 그랬던 이유가 척합파가 무조건 싸워야지 뭘 청나라에 대해서 알아볼 게 있느냐라고 해서 척합파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결국 조선이 정보가 부재했던 건데, 결국 근본은 척합파의 태도에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태경 의원은 또 자기 입장에서 정보의 부재를 찾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병자호란 당시에도 우리나라 각각의 사대부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그 처지에 입각해서 싸우다가 나라를 지키지 못했는데,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 영화를 보는 시각이 각각의 정파에 따라서 자기 편한 대로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자, 범주의 도시 남한산성 얘기를 하재근 평론가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